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탈당 또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총선 100일 남짓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런 변화가 국민의힘에 어떻게 결과를 가져줄지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은 유상범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인터뷰 이렇게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지윤의 뉴스키는 제가 처음 출연하게 됐습니다. 매체에는 자주 이제 나오시는데 실제 예. 이렇게 인터뷰 스튜디오에 오신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주 나와주시면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네. 탈당, 신당, 창당까지 선언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합니까? 국민의힘은 새 출발 잘해라 이런 입장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저 박정화 수석 대변인이 예. 아마 그런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 저희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후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해성과 같이 등장해서 국민적 기대를 받았습니다만 네. 또 당대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 또 여러 가지 의원들과의 대립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 원만하게 당대표를 종료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이제 본인께서 결국 국민의힘을 떠나서 새롭게 출발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뭐 헤어질 때 네.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결국 또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이게 뭐 중간에 뭐 탈당 과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12년간 지금 정치 활동을 네.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당에서 뭐 그 이전에는 다 이름 바뀌었지만 남긴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득이 많습니까? 손실이 많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에 남긴 거냐 아니면 네. 이준석 대표가 정치권에서 두 개 다 남은 같이.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네. 글쎄요. 국민의힘에 남은 거라면 네. 사실 청년 정치의 기대, 청년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처음 등판한 시점에 국민적 희망을 가진 것은 네. 총선 패배 후 국민의힘이 굉장히 사실 무력감에 빠져 있고 180석의 초거대 여당의 어떤 폭주를 저희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해성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많은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를 특히 웰빙 정당으로서 뭐 국회의원으로서 안주하는 모습이 아닌 네.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나오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은 내부 갈등, 네. 사실 조롱과 비난, 내부 뭐 그런 것이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싸가지 없음, 뭐 이런 그 얘기가 많이 이런 나왔었죠. 부정적 예.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당내 지지 또 국민적 지지를 잃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청년 정치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사실은 많이 약해졌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이준석 대표도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뭐 당대표를 중간에 네. 타이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과정 또 그것을 불복해서 가처분 소송을 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했었죠. 소송됐었죠. 예. 근데 사실 그 두 번의 과정에 제가 다 있었거든요. 네. 법률 감당하셨던 자문위원장 걸로 또 알고 윤리위원으로서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새로움 신선함이 아닌 어떤 외려 젊은 꼰대의 모습 아하. 이런 것으로 국민 청년 정치인에게 처음에 받았던 지지가 이제 거의 희석이 됐다. 그래서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 한 네. 60에서 8명 정도의 후보를 내겠다라고 밝혔는데 내년 총선에 이준석 신당의 파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은 창당 준비에는 발기인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200명 정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 그것이 전국 정당 후보가 내려면 5개 광역 그 지역에 각 1,000명 이상의 그 권리당원을 모집해서 예.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직접 모아야 서명 된다. 날인을 예. 받아서 당원 명부를 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준석 신당의 실체는 그때 가서 가는 그것이 사실은 이준석 신당의 제대로
발족할 것인가를 평가할 수 있지.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는 제가 뭐 큰 의미가 없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신당이 출범하고 발긴이 되려면 그 중요한 정치인들의 어떤 교집합이 또 집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천하용인의 그 김용태 그 전 최고인가요? 예, 빠졌죠. 예, 예. 거기까지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도 그냥 우리 당에서 순천 출마를 한다고 하고 그럼 가장 핵심인 측근들이 빠진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동력을 가질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또 워낙 재능이 있는 분이니 네. 그걸 뭐 어떻게 탈파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혹시 이 총선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는 합당은 없다 국민의힘하고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직 완전히 결별된 겁니까?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저희는 보십니까? 제가 방송에서 늘 네. 주장했듯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모든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잘 아시지만 예. 뭐 비록 당원권 정지가 됐으나 그 이후에 대사면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경쟁력만 갖추면은 네. 언제든지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출마할 수 있는 모든 그 주변에 베이스는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러니까 당 대표 시절로 돌아오는 모습을 갖는다면 그건 있을 수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에게 기회를 줬지만 본인 스스로 그 기회를 박차고 신당을 창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정치인은 결코 그 말을 다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상황에 따라서 뭐 아마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냐하면 처음에 노원구 출마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으나 예. 어느 순간 갑자기 대구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고요. 예. 그래서 정치인은 그 말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화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그 같습니다. 기회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 제안 받았다. 그래서 본인이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래요? 그것도 그런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아닌데 예. 이준석 대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은 상상을 하게 언론들이 네. 만들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본인이 누구에게 어떻게를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 특징이 있죠. 이건 화법에. 확인하기 좀 어렵다 이 네,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끌어안을 시기는 이제는 지났다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을 상황도 아니었죠. 아니고, 네. 예. 법무부 장관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돼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조속한 비대위를 구축하고 네. 또 지금 민주당과 대비되는 인재 영입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로 네. 지금 각 공천을 해주는 것이 지금 가장 현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보여줬던 민주당과 대비되는 모습, 민주당의 가지고 있던 본질적 성격을 규정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 프레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일면 검사와 피의자 피고의 프레임 또는 뭐 이재명 심판론의 프레임이 저희는 좀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글로 가야 되지. 네. 예. 이미 국민의힘의 자산을 다 버리겠다고 하시는 분을 지금 끌어안는 그 과정은 뭐 이 공천이 진행되고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새롭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지금 세간의 이슈는 핫 이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아요. 네, 후원금이 5배 정도 늘었다면서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뭐 팬클럽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우리 2년 전에 나타났을 때 국민적 지지가 많았습니다. 네. 새로운 리더십의 기대, 젊은 청년 정치인에 대해 한국 정치의 변화의 기대였는데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은 또 다른 시대 상황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모습, 네. 그다음에 제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사실은 비대위원장 수락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은 지금까지 그걸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그 수락 연설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아자찬이라고 말씀하셨긴 했는데 그 수락하는 과정에서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뭐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또 당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인유한 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국민의힘의 네.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희생을 통한 변화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고요. 네.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보여줬던 어떤 승부사적 기질의 모습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시 절박한 요청에 의해서 네. 사실 사실 등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정치 경험도 없이 갑자기 당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렸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 시기에 비대위원장에 요구되는 리더십이 뭔가를 본 거고요. 네. 만일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뭐 비례대표나 뭐 어느 지역구나. 지역 편한 예. 지역구를 선정했다면 결국은 선거의 실패가 왔을 때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그냥 그 자리매김을 할 때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또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내던지고 자기는 이 총선 승리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예. 자기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신다는데 이 불출마 선언이 좀 다른 앞으로 공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뭐 지금 현역이나 이쪽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있을까요? 혹시 안에서? 뭐 당대표께서 당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예. 헌신을 하신 모습을 예. 보였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어떤 국민의힘의 변화의 모습을 아마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모습은 우리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저희 당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끊임없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데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중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 출마, 불출마를 요구하는데 그렇죠. 그냥 아예 저희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 그분은 끊임없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딱 대비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위 이제 구성이 이제 돼야 될 상황인데 네. 곧 되겠죠, 이제. 곧 진행할 겁니다. 12명을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데 네. 당원 당규상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좀 거론이 되는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글쎄요. 저도 뭐 구체적으로 네. 거론이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추천한 적은 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정치인 중심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인이 비정치인으로서 비대위원장에 왔으니 네. 국민의 시각에서 뭐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정치인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조금은 새로운 모습 특히 7, 8, 9 세대의 그런 비대위원 중심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비서실장도 75년생 본인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형동 의원이 지금 된 상황인데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서 강원도에 있는 의원들이 좀 주목을 받습니다. 뭐 네.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네. 또 이항수 의원이라든지 네.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네. 저 의원님도 지금 강원도 지역구니까 네. 뭔가 강원에 계신 분들이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뭐 관측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께서 말씀하신 게 예. 비정치인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정치인은 있어야죠. 그런 비정치인만 한도는 있어. 있을 겁니다. 예. 한도는 있겠죠. 예. 왜냐하면 원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비대위원은 당연히 있어야죠. 네. 물론 뭐 저한테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 그 질문 제가 드려보려고 했는데 뭐 지금 법사위에서도 오랫동안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네. 같이 이제 있고 이랬을 건데 연락을 따로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네, 비대위원과 관련돼서는 뭐 어떤 연락도 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정치인보다는 좀 비정치인 위주로 지금 갈 본인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아마 그 중심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또 이것도 일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만 공천을 주고 나중에 그거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좀 대비되는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원칙은 그겁니다. 원칙은 네. 이게 원칙은 이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네. 너무
특권만 쥐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하. 그 대표적인 게 그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강합니다. 그거에 대한 그 응답이죠. 당 대표로서 그런 응답을 취임으로써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신 거고. 네. 그러나 이런 포기 선언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결국은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결국 하나 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국은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혁신. 네. 그러면서 네.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그 의지는 결국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빠르면 오늘 두 분이 만날 것 같기도 오늘 합니다. 뭐 그렇게 언론 보도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첫 만남이 될 것 같긴 상견례 겸 뭐 첫 만남이 네. 되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둘이 만나서 네. 결국은 뭐 이게 대화 타협에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자는 덕담이 있겠고 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서로 간에 네.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예. 뭐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대됩니다. 시기가 근데 묘합니다. 오늘 네. 뭐 다 알다시피 오늘이 28일입니다. 네. 오늘 이제 뭐 민주당이 공언한 것처럼 쌍특검 오늘 발의하는 날이죠.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좀 날인데 이 시점에 또 두 당의 얼굴이 좀 만나면 가지면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을지 이 얘기를 또 할 수 있을지 특검법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자기 입장을 이미 국민들에게 다 밝힌 상황이니 네. 만약 특검 관련된 얘기라면 뭐 다 같은 메시지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기존에 말했던. 아하. 양측 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를 네. 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예. 특검에 대해서 이미 악법이라고 규정을 한 상태고 네. 그러니까 뭐 아마 그거 관련돼서 뭐 먼저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법을 추진한 것은 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이미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미 패스트 트랙에 올렸던 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먼저 말은 안 하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뭐 국민적 요구를 70%의 뭐 여론을 가지고 요구를 한다면 네. 또 거기에 대응하는 한동훈 장관의 답은 멘트. 있을 것이다. 네, 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전에는 여야 대표 간의 공식적인 어떤 만남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이렇게 대화 이런 게 뭐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기대할 수도 있을까요? 아마 한동훈 장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예. 제안할 겁니다. 아, 지금까지 모든 대화의 제안은 우리 김기현 대표가 주도적으로 했고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거부하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제1야당 대표와의 대화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대화 제의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재명 그 대표가 받을까요? 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모르겠다. 예.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에서 비춰볼더라도 지금 현재 본인이 대표를 받는다면 본인의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판단할 건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자기한테 실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받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제 특검법 처리입니다. 네. 뭐 의원님도 이제 그 자리에 뭐 본회의 장소에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건데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거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까? 뭐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면 뭐 통과는 될 것 같고 결국은 뭐 표결을 할 것이고요. 아마 뭐 워낙 다수당이니까 네.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그렇죠. 문제죠. 제2 사실은 요구권요. 뭐 어차피 예.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네.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뭐 각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법은 수사 대상 범위가 불특정돼 있습니다. 본인들은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네. 거기 안에는 별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다. 그다음에 수사 사항을 실시간 생중계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다음에 그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냐 했는데 그때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수당 의회 폭거를 통해서 입법을 한 것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르죠. 그 생중계 부분은 민주당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네, 때도 맞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맞습니다. 생중계하지 않았냐. 합의를 했습니다. 아.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건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에 반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럴 땐 특검을 하면서도 여야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위원회 논란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민주당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그 합의 없이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보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총선을 위한 특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특검법 오늘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여사 최근의 행보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거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아마 당내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하시는 분이 있죠, 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김건희 여사 행보 중에 문제 있는 행보가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단지 늘 그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비판적 인식을 이용해서 항상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죠. 사실은 그렇다고 뭐 과거에 다른 분처럼 대통령 앞에서 걸어가고 대통령과 뭐 올라가면서 먼저 올라가고 그런 모습 없지 않습니까? 네. 혼자서 타지말 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민적인 비판적 시각을 이용한 민주당의 지속적인 정치적 공세다 이거는.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스튜디오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뭐 잘 못하는 사람인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